저희가 그 세 가지 누군지에 대한 경우의 수 중에 정유라 씨를 넣은 게 왜냐하면 덴마크 정부가 이 범죄인, 네. 특히 구금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치소 생활을 식단이 저희가 채널에 취재진이 한번 짚어봤는데 글쎄 뭐 이거를 어떻게 뭐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박지훈 우리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메뉴가 잼하고요, 치즈, 시리얼, 우유 저 정도면 뭐 저기 들어가고 보실 정도로 점심 메뉴도 사실은 상당히 괜찮고요. 저녁에는 점심 메뉴도 본인이 이제 뭐 식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먹을 만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저녁에도 육류 같은 게 담긴 빵하고 우유하고 뭐 과일, 치즈 이런 것들 상당히 괜찮은 차봉지 해가지고 뜨뜻하게 차도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인권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 보니까 구치소에도 저 정도 나오지만 또 한 가지는 약간 그 외곽에 떨어지지 않는 시내에 있는 구치센터라는 점입니다. 구금센터. 구금센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구치소보다는 여건이 좀 좋다고 봐야 되고 이거 말고도 특식도 먹을 수 있고요. 또 막 필요하다면 면회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전달 같은 것도 쉽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도 잘 모르지만 정유라가 잠시 나와가지고 아이 본다고 그 사이 나와가지고 이사를 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렇게 많이 덴마크 현지에 가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알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그 가능성 배제는 못하겠지만 설마 구치소에 들어간 구금된 사람이 나와서 할 수 있다. 그거는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백 팀장님, 뭐 우리나라의 구금 시설의 상황을 잘은 모르지만 덴마크에서는 이 수감자들끼리 상의를 해서 뭐 민원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뭐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들어오기 전에 알아봤는데 실제로 그 덴마크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제 전원이라고 하면 많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대로 혼자서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규정이 뭐냐면 정말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어서 가족이 사망을 했다라거나 중대한 병원 치료를 할 때는 그 반드시 감독하는 이 간수, 소위 말하면 교도관이 동행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독자적으로 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라는 시각은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구치소, 덴마크 구치소에서는 이 대표자를 뽑아서 교도소장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담배를 서로 피울 수도 있고 그다음 면회도 우리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로 제약이 되는데 30분 정도 서로 면회를 할 수 있고 또 1살 미만은 같이 구치소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이제 구치소 영상도 지금 같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제 정유라 씨 그 아들은 19개월 됐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도소나 구치소 일식사찬이죠. 저기도 보니까 되게 일식사찬 같은데 아마 그 음식 정도는 우리나라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유라 씨 진짜 한국 안 올 것 같다는 자진 귀국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로 취재한 결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딸에게 귀국을 권할까 하는데 거부할까 봐 걱정이다. 손자까지 덴마크에서 고생하고 있어서 3대가 위기다라고 했습니다. 민영선 선생님 뭐 말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 최순실 씨가 역시 그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저 와중에서도 치밀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유라 씨가 독일이나 덴마크 외국에 나가 있는 최순실 씨의 재산과 관련이 없으면은 저는 최순실 씨가 이미 귀국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 그 어떤 재산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귀국해서 귀국할 경우에는 부모 자식간 뭐 둘 다 오랫동안 구속시키고 처벌한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부부간이라든지 형제간 이런 건 둘 중에 한 사람만 구속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정법상으로 정유라 씨는 현재 그 뭐 업무 방해죄인가 입시 농단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그 감옥 생활을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이제 권유할 고민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유라 씨가 엄마를 못 믿고 엄마한테 그 반항해서 안 올까봐 엄마의 그 최순실 엄마의 권유사항을 거부할까봐 그게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할머니, 딸, 손주까지 3대가 이거 법률적 이렇게 그 체포 구금 도피를 하는 이런 3대의
고통이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인 것 같습니다. 예, 저 말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정유라 씨의 변호인 슈나이더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의지가 의심된다. 정유라 씨의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법률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생방송을 뉴스로 보지는 못합니다. 녹화된 걸 볼 거고 다만 이경재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막 들었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물린 캠베르 변호사가 이전부터 선임이 돼 있고 이 사람은 추측할 수 있는 게 최순실도 이 사람 선임은 관여가 돼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조금 갑작스럽게 구금이 되다 보니까 제보로 해서 슈나이더 변호사를 갑작스럽게 선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순실이 모르는 슈나이더 변호사고 또 이게 30일 연장되는 그 구금 연장 결재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긴 하는데 본인하고 연락이 거의 안 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 부분은 좀 의문이네요. 이경재 변호사 전혀 연락이 안 된다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과연 이 말이 또 맞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아니요, 이게 근데 정유라 지금 개인이 혼자 가 있는 거라면은 뭐 정유라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그런 계산을 하겠구나 싶은데요. 예. 지금 식솔들이 마필 관리사도 2명이 있고 또 아이를 보는 보모가 한때는 조선족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는데 중국 동포요. 예.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의 비자가 언제 만료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덴마크가 지금 뭐 구금 생활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하셨지만 그만큼 복지가 잘 된 나라라는 것은 외국인이 가서 살기에는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맞아요. 것인데 예. 이 돈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정유라는 분명히 지금 요번에 특검이라든지 탄핵 심판이라든지 그 모친의 어떤 그 형사 재판과 관련이 있다면은 이런 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검찰, 경찰 차원에서의 방법은 없는지 이거는 다른 그 피의자라든지 또는 다른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경우의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같이 인식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순실 씨도 뭐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딸이 거부할 걱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